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 루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 에마스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파워 오브 도그입니다. 파워 오브 독. 도. 더 파워 오브 더 도. 무슨 뜻이에요? 개의 힘? 강아지의 힘. 개의 힘. 지금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개의 힘이야. 파워 오브 더 도그가. 그래서 이 개의 힘 좀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뒤져봤죠. 이게 분명히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성경 구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피터가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에 그 시편에 나왔던 구절인데 요 구절에 파워 오브 도그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제목을 파워 오브 도그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영화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 언덕을 보면서 뭐가 보이니 할 때 개가 보여요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개 그림이 있어요. 피터가 그러니까 필이 깜짝 놀라면서 야, 저 개가 보여? 언제부터 봤냐? 저 올 때부터 봤어요. 오는 날 첫날 봤더니만 개가 보였어요. 그래서 또 도구가 제목에 파워 오브 도구가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파워 오브 도구는 성경에 나오는 문장이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공부했죠? 네. 고맙습니다. 왜 공부를 했냐면은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어. 그래서 막 궁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를 재미없게 봤거나 뭐 대충 봤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궁금하지가 않죠. 이 영화는 너무 재밌게 보고 너무 좋은 영화다 싶으니까 제목에도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찾아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파워 오브 도구 소개 좀 먼저 부탁드려요. 네, 파워 오브 도그는요. 서부극 드라마 장르이고요. 감독은 제인 캠피온입니다. 그리고 원작은 토머스 세비지의 같은 제목의 소설에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주연으로는 베네딕트 컴버비치, 그리고 커스틴 던스트, 제시 플레먼스, 코디 스밋 맥피 등이 나오고요. 넷플릭스에는 2021년 12월 1일에 스트리밍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11월 17일 개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줄거리. 아주 큰 목장을 운영하는 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동생 조지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조지가 로즈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로즈한테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결혼을 하는데 그때부터 로즈가 못마땅한 필이 로즈를 상당히 괴롭히죠. 그리고 그러면서 로즈의 아들이 필이 가진 어떤 내밀한 곳의 약점을 알게 돼가지고 자기 엄마가 당한 것을 복수해주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영화라고 보면 되는데 서부극이라고 하지만 그냥 말도 나오고 뭐 거친 장면들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는 심리 스릴러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냉혹한 심리 스릴러이자 우아한 고딕 멜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장르의 스릴러가 돼 있네요.
왜 스릴러일까 그랬는데. 지금 그 루시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난 이 영화가 별로였어라고 들려요. 아니요. 다 보고 나서는 음, 참 괜찮은 영화다. 그래서 전 2번 봤어요. 2번 보기도 하고 중간중간 이제 또 돌려보기도 하고. 좋은 영화였어요. 스릴러였구나 하는 말투가 그렇구나 뭐 그렇게 들렸는데 저는요. 아니요. 스릴러 장르에 들어갈까? 이런 얘기였어요. 자, 엠마는 어땠어요? 무시무시한 스릴러까지는 아닌데 심리 예, 스릴러라고 하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한 3번쯤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여기서 지배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 또 눌려서 지배당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관계에 대해서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저기가 로즈가 피아노 이제 그 주지사랑 시부모들이 왔을 때 피아노를 치려다가 결국은 못 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필의 어떤 그거에 눌려가지고 기타로 막 저기 장난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이후에 이제 치려고 했을 때도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심리적으로 얼마나 지배하고 있느냐 그런 게 보여져가지고 그랬어요. 이 피아노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 제인 그 감독, 제인 캠피온 감독의 작품 중에 피아노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화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예, 그러니까 제인 캠피온 감독은 피아노를 좋아하나 봐. 피아노를 좋아하나. 그렇구나. 이 제인 캠피온 감독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각광받는 그 감독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영화는 피아노밖에 없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번에 파워 오브 도그가 들어왔고 많지는 않지만은 그분의 그 영화가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게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처음 연출한 작품이 스위트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처음 연출한 작품인데 불구하고 굉장하게 이 사람을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놨대요. 능력자로. 꼭 봐야 될 영화에 하나에 꼽히는 게 스위트였다고. 스위트였는데 우리는 못 보고 있죠. 그래갖고 하다못해 우리나라에 다시 재개봉은 안 되더라도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서 좀 올려놓으면은 좀 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좀 아쉽죠. 이 제인 캠피온 감독이 굉장히 그 피아노 생각해봐요. 그 심리 묘사에 엄청난 그렇구나. 분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가 슈퍼히어로 영화로 자꾸만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다 큰 어른들이 왜 쫄쫄이 입고 저러고 있냐고. 스파이더맨이 저기 있겠는데. 아주 뉴질랜드 출신의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고 더 대단한 건 각본도 거의 다 썼어요. 그러네요. 그래갖고 굉장히 참 인간의 그 숨은 심리를 잘 표현하고 영화에 잘 녹이고 있다.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역량 있는 감독인 것 같아요. 이 파워 오브 도그가 베니스 영화제인가 거기에 진출했는데 거기서 이제 상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그 심사위원으로 있던 사람이 봉준호 감독이었었대요. 그러니까 더 좀 그 뭐랄까 잘 찾아낸 것 같은 느낌. 봉준호 감독도 이런 냄새가 좀 나자. 이런 냄새가 나는데. 봉준호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랬구나. 봉준호 감독이었구나. 사자상을 수상했대네. 그래갖고 이 영화를 보고 이거 소설 반드시 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조만간 이제 도서관 가서 책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려고 소설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누군가가 말한 걸 보니까 예. 소설에서는 그 피터의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상세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냥 나오진 자살한 않았죠. 적이라고만 나왔지. 근데 그때도 이미 필이 그러니까 컴버배치가 그 피터의 아버지를 괴롭혔대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소설 속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마치 인연이 없이 그냥 없다가 어느 날 인연이 된 것처럼 나타나지만 실제 책에서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소설이 더 재밌어. 아무튼 저 영화보다는 소설의 그런 문장들이 또 그 영화로 다 담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소설에는 더 있으니까. 그렇죠. 소설이 더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자, 엠마는 이 영화 어떻게 봤어요? 뭐랄까 처음에는 조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라는 지루한 느낌도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저도 사실 그 파워 오브 도그 그 개의 그림자를 멀리서 화면을 보니까 뭐 개가 보이냐 그러는데 뭔 얘기야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 화면에서. 그래서 이거였구나라고 그때 알았는데 그래서 그때 더 이제 열심히 보게 됐죠. 두 번째. 첫 번째 봤는데 두 번째 보게 되니까 더 알게 되고 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확실히 이게 좀 시나리오가 좋은 건지 감독이 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괜찮은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 보고 나서 네. 메이킹 필름처럼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기는 했는데 아무튼 감독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그 배우들하고의 그 케미 관계 뭐 이런 거. 피터가 은밀하게 아무튼 그 피를 죽게끔 하는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묘하게 그런 게 나약해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성성을 갖고 있고 그러는데 강인함이 숨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나는 이 표현을 진짜 영화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이 필이 걸어오는 장면들을 비추면서 시작을 해요. 네. 근데 그 비치는데 창문 너머로 필이 들어오는 장면들을 창문에 그 윤곽으로 역광에서 그림자가 지게 그러면서 이 창문 틀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보이는 거야. 그 프레임에 필이 점점 다가오는 모습을 그 프레임으로 계속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액자식 구성. 액자식. 그 프레임을 이렇게 찍으면서 보면서 그 필이 갇혀 있는 세계를 보여주는 거야. 네모난 그 세계 안에 필이 갇혀 있고 그 갇혀 있는 세계를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 네모난 그 액자 또는 그 프레임에 갇힌 필이 계속 벗어나려고 걸어 나가는데 다음 칸에 또 갇혀 있고 걸어 나가는데 다음 칸에 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서 와 그랬어 나는. 역시 작가님은 보는 게 다르네요. 추앙합니다. 나 윤 작가. 그래갖고 이 필에 이 사람이 뭔가를 벗어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첫 장면부터 딱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필을 관심 있게 보면서 영화를 봤죠. 사실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그냥 그 배우로도 이미 그 뭐라고 하죠? 상표 같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의 연기나 명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의 연기를 더 열심히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확실히 명불허전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집이 꽤 크잖아요. 일하는 그렇죠. 사람도 있고 왜 형제가 늘 같이 자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같이 자는 것 같아, 루시? 그거는 어떤 이 필이 정해놓은 그 루틴인 것 같아요. 틀. 루틴. 그래서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필이
동생을 이름으로 안 부르고 맨날 뚱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서부터 해가지고 이 필은 자기가 어떤 정해놓은 그 루틴 안에서 그 동생이 이제 뭐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거. 그리고 이제 동생이 안 오면은 잠도 못 자고 막 기다리잖아요. 기다리죠. 차를 타고 나가면 끝까지 쳐다보죠. 그러니까 아까 저기 작가님이 뭐 틀 속에 갇혀 있는 이 피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의식이라든지 생활 자체도 본인이 정해놓은 어떤 그런 틀이 있어서 그걸 깨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도 어려서부터 항상 이렇게 같이 자왔기 때문에 이 동생 나와 같이 자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필의 그 숨겨진 성 정체성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나중에 이제 이해를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아니 방이 많은데 왜 꼭 같이 자는 거야?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숨겨진 성 정체성 때문에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미리 이제 왜 암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저도 이제 두 분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네. 필이 그 동생을 어떤 그 뭐 성 정체성 동성애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기보다는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부모 입장에서 자기가 이제 또 다른 부모인데 형이니까 부모 입장에서 바라보고 진짜 엄마가 아이 챙기듯이 챙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맞아요. 가스라이팅 같이. 그렇지. 챙기는 것보다는 통제하는 걸로 느껴졌어. 가스라이팅. 통제도 가능하죠. 통제.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거는 저렇게 해야 돼.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 필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영업이라기 하기보다는 이제 행동하는 일을 하고 동생이 사무적인 일을 맡아서 하고 오히려 동생이 다 계획을 하고 이제 형은 동생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데 반해서 또 말은 또 형이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막 남성성을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속에는 그렇지 않은 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필을 연기한 베네딕트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껴진 게 나중에 이제 밝혀졌지만은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오히려 더 남성적인 행동을 하고 그렇죠. 남성성을 보이고 소를 잡더라도 맨손으로 잡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렇지만 그 브롱크 헨리가 주었던 손수건을 붙잡고 막 냄새를 맡고 막 굉장히 그러잖아요. 그런 장면들 보면은 그 남성성과는 대조되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그리고 필이 자기의 성 정체성을 들킬 수 있는 부분이 첫 장면이 그 은밀한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목욕을 하잖아요. 나체로. 다른 사람들이 강에서 막 다 같이 물장구 치고 목욕을 하는데 이 사람만 은밀하게 몰래 들어가가지고 혼자 목욕을 하잖아요. 왜 혼자 목욕을 하는 것 같아요, 루시는? 자신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부끄럽다기보다는 아무튼 그 헨리와의 그런 거를 오래 간직하고 싶다거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추억하고 싶다거나? 모르겠어요. 나는 그것보다는 추억보다는 나는 처음에 목욕 얘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첫 장면서부터 목욕 얘기가 나와. 그 동생이 목욕해봤어? 뭐 그런 집에서 목욕해봤냐고. 첫 장면 또 목욕 얘기가 나오고 계속 목욕 얘기가 나오는데 몇 번 그 목욕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강에서 이제 일꾼들이 목욕하는 장면들을 보고도 그냥 쓱 지나가고 자기 혼자 목욕을 했단 말이에요. 진흙 발라가면서. 나는 몸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안 보여주려고 몸에 뭐
혼자 목욕하고 몸에 진흙 바르고 들어가고 뭐 그랬는데 딱 힘 없더라고.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 느끼잖아요. 그게, 아까 엠마가 얘기했듯이 그 스카프를 막 칭칭 감고 그게 그렇게 한 게 어떤 곳에서는 그 일꾼들이 일할 때 그 목욕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자기가 흥분될까봐? 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도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듣고 보니까 오히려 그냥 혼자 그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옛 스승에 대한 어떤 기억을 하면서 그 부분을 음미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 필이라는 인물에 참 많이 꽂혔던 것 같아요. 와, 그 처음에는 영화를 몰랐으니까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몰랐으니까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마초구나 라고 잔인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생각하면서 거 봐봐. 봤는데 그 필보다는 피터한테 더 깜짝 놀랐지 나는. 늘 반전이 있잖아요. 피터한테 화들짝 놀랐지. 토끼 해부할 때 아니 일자로 쭉 뻗은 성냥개비 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면봉이잖아 면봉. 머리만 굽고. 굉장히 여성스럽고 꽃 접고 꽂아놓고 막 그렇게 하는 애가 그 훌라후프 하는 거 봤어? 그래가지고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앞에 다시 돌려서 봤더니만 영화 시작할 때 에피로그로 나와요. 멘트가 나와. 난 그 멘트를 놓쳤던 거였어. 그 멘트 기억 안 나죠? 네. 기억 안 나요. 그 영화 시작할 때 멘트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난 엄마가 행복하기만을 바랬어. 엄마를 돕지 않으면 사내가 아니지. 그 멘트가 나오고 영화가 시작이 돼. 거기 모든 게 들어있네요. 다 들어있었던 그러니까. 거야. 내가 놓쳤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영화는 10분 안에 모든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 그렇구나. 예, 영화는 10분 안에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다라는 것을 10분 안에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일꾼들한테 구름이 거치고 해가 이렇게 드는 저 산에 개가 보이지 않냐고 그렇게도 못 보잖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대사가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랬고 엄마를 돕지 않으면 사내가 아니지. 사내가 아니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필의 사내성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대도시의 사랑법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영화도. 두 영화에도 공통점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사람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뭔가를 폭력을 하는 거는 단순한데 이 머리를 써가며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지능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피터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자, 그 무서운 피터 이야기를 들었고요. 여기 말 타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필이 말 때리는 장면 깜짝 놀랐어. 너무 무섭게 때리더라. 그 말은 그렇게 맞으면 도망가거나 이렇게 공격하거나 그럴 줄 알았더니면은 그냥 뒷걸음질을 치고 말더라. 말을 훈련을 많이 시킨대잖아요. 주인이니까 또 걔는 주인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여기서 노래를 한 곡 들으려고요. 어떤 노래냐? 석양의 무법자. 와. 옛날에 주말에 명화 시간에 나왔던 석양의 무법자. 정말 많이 들었는데. 요 노래가 그 시대상하고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시대상은 맞지 않을 거예요. 맞지는 않겠지만은 그 말 타고 황야를 뛰어다니는 그 영화에 그 석양의 무법자가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 노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석양의 무법자를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야의 무법자였습니다. 옛날 생각나요? 예, 말을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주말에 명하면은 온 집안 식구들이 이불 뒤집어 쓰고 이불 덮어가면서 겨울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다 같이 바라보던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요. 그때 맞아요. 텔레비전은 브라운관 텔레비전 조그만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조그만 텔레비전에 얼마나 많은 시선들이 박혔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그거 문 닫는 거 알아요? TV? 그럼요. 그건 부잣집에 있었어요. 열쇠로 잠가놓고. 흑백이었고. 흑백이고. 자, 여기 등장인물들이 꽤 나오는데 네.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필하고 피터 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참 묘했어요. 그렇죠. 긴장감을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데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필이 나중에 한 중간쯤에 피터한테 굉장히 호감을 표시를 하면서 다가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 장면을 보고 나는 필이 부인을 싫어하잖아, 로즈를. 네. 그래갖고 로즈가 좋아하는 거 다 뺏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 그 아들까지 아들까지 뺏으려고. 내 편을 만들어서. 그래갖고 로즈를 완전히 궁지에 몰려고 몰아서 쫓아내고 자기 동생을 다시 찾으려고 빼앗긴 동생을 다시 찾으려고 피터까지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피터가 그 필하고 같이 여행을 갈 때 네. 로즈가 뛰어나서 막 말리잖아. 가지 말라고. 네. 왜 로즈는 느낌을 받은 거야. 저 필이 그치. 피터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은 나한테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뺏어 가려고 하는구나, 필이. 난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지. 그렇지. 프롱크 헨리라는 그 스승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잖아요. 그 안장을 막 쓸고 닦으면서 그걸 피터한테 태웠어. 그렇지. 거기에 타라. 타보라고 그랬지. 그리고는 그 가죽으로 된 그 끈으로 줄, 뭔가를 만들었잖아요. 밧줄 만들었지. 만드는 법을 알려주면서 열심히 꽂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필이 피터를 그냥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줄 알았는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느꼈던 거야. 아이러니하게 싫어하는 여자의 아이인데 막 말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여름방학에 그렇지. 말 타는 법 가르쳐주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하잖아요. 그게 그 산에 개가 보인다고 한 그 그 시점. 이후부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서부터 필이 피터. 그러니까 필이 피터한테 자기 모습을 본 거야. 그렇죠. 필이 그 브롱크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지. 이제. 브롱크를 만났을 때 그 나이 때라 그랬거든.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거지. 그리고 심지어 피터는 많은 여성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랬을 것 같아. 뭔가 사랑을 느끼기에 좋은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서로가 같이 담배 피우는 그 장면 굉장히 에로틱하지 않아요?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 남자들한테는 이 담배가 모성결핍이래. 젖꼭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이스크림이 쭈쭈바야.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이스크림이. 예. 그 쭈쭈바가 어떤 모성결핍의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쪽쪽이 공갈 젖꼭지도 마찬가지거든. 그래가지고 이 담배도 남성들한테 그 모성결핍이 담배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내가 담배를 못 끊잖아요. 아니 이야기가 또 왜 이상하게 그렇게 가요? 갔나? 아니 엄마가 아이 낳고 그렇게 열심히 먹여줬건만 왜 결핍이 되냐고. 그런데 그 담배를 서로 나눠 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에로틱한 장면을 묘사를 했고 나는
담배를 나눠 피는 피터한테 깜짝 놀랐어. 아. 와, 얘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지. 이거 완전히 얘는 네. 다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렇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를 길들여 주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피터의 행동, 그러니까 이 피터는 모든 게 다 계획적이 있었던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아. 아니, 그러니까 의대도 이 아니지. 피터는 사이코패스예요. 예, 맞아요. 그런 게 사이코패스의 그걸 많이 보여줘. 맞아. 그러니까 토끼를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다가 배를 배를 갈라버리고. 갈라버려. 네. 그러니까 이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필이 말하는 어떤 위험한 습관에 대해서 항상 귀 기울였다가 그 탄저병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면 이런 것들이 진짜 머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피터가 필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도 아니고 필이 접근하게끔 그렇죠. 꼬셔놓고 꼬시면은 자기가 딸려가듯이 가면서 그렇죠. 필을 조종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피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네 엄마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필이 죽어가지고 거기에 딱 들어갈 때 모든 게 이제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오, 대단해. 이 영화에 또 나는 참 재밌게 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소재예요. 네. 여기에서 그 토끼가 나와요. 네. 그리고 장갑이 나와요. 피터가 나는 항상 장갑을 끼죠. 토끼하고 장갑에 굉장히 이 감독 굉장하구나. 어떻게 이걸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장갑 같은 얘기는 루치가 한번 해볼래요? 장갑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장갑? 아까 장갑 뭐 아는 척하면서 아니 이제 피터는 그 의료용 장갑을 끼지만 그 엄마가 인디언들한테서 가죽 장갑을 네. 받잖아요. 네네. 받아가지고 너무 부드럽다고 그러면서 조지가 이렇게 자기 남편이 빼려고 할 때도 못 빼게 하고 그걸 아주 수승하게 끌어안고 있을 때 모르겠어요.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둘이 좀 통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저는 뭐 그런 거에 생각은 안 해봤는데 얘가 의대를 갔잖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는 손이 균이나 이런 걸로부터 멀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장갑 꼈나? 그런 생각밖에 안 했는데. 이 그 장갑은 그 장갑이 가진 그 어떤 그 메타포는 이 영화에서 흐름이 장갑 낀 사람과 안 낀 사람하고 나눠져요. 그러니까 필은 장갑을 안 끼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장갑을 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필만 죽었구나. 예. 조지도 끼나요? 다 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안 끼고가 나눠지고 또 하나는 장갑이 주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보호예요. 보호. 그렇죠. 손을 보호하는. 그렇겠죠. 손을 보호하는 그것이 장갑인데 장갑을 낀 자와 안 낀 자가 있고 또 장갑을 얻은 자가 있어. 엄마는 장갑을 얻었어. 네. 그 보호되는. 예, 보호가 된 거야. 장갑을 얻는 순간 보호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장갑을 벗으려고 그래도 벗지도 않았고 그 장갑을 얻은 그것이 필의 가죽을 팔아서 얻은 거가 또 그렇죠, 장갑을 그렇죠.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살았구나. 예. 이야. 그래갖고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이걸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그걸 생각해낸 윤 작가도 대단해요. 그러게요. 그리고 토끼도 있어. 토끼? 예. 토끼는 무슨 의미죠? 이 토끼 장면 보고도 내가 깜짝 놀랐는데 필하고 피터가 여행을 가갖고 거기서 토끼를 한 마리 발견을 해요. 네. 그래갖고 토끼가 도망가는데 나무 등 사이로
나무 네, 쌓아놓은 대로 네,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숨었지. 그때 이제 피터하고 토끼가 필하고 피터가 이제 나무를 헤치면서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서 몇 번 만에 잡냐, 그러면서 이제 그 장난을 치면서 잡아요. 나는 처음에 그 토끼가 엄마라고 생각을 한 거야. 겁에 지르는 엄마가 거기 숨었어. 근데 그 숨은 엄마를 나무를 하나씩 둥치를 던지면서 겁에 질린 토끼를 바라보고 있어요. 필이. 그러면서 야 네가 언제까지 거기 있을 것 같아. 네가 언제쯤 튀어나와갖고 도망갈 것이냐. 그런데 안 도망가. 이 토끼는 도망가지도 않네. 그리고 딱 봤더니 다리가 부러져 있어 못 도망간 거야. 술주정뱅이 엄마하고 딱 매치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와. 그렇구나. 그래갖고 이 필이 잡은 토끼가 나는 엄마 로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필이 피터한테 그 토끼를 주면서 보내줘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피터가 한 몸에 그냥 토끼 머리를 돌려갖고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나는 그 토끼가 로즈인 줄 알았는데 영화 끝나고 보니까 필이었어. 토끼는. 숨어 들어간 것도 필이었고 거기서 꺼내져 나와서 목 비틀어갖고 죽음을 당한 것도 필이었어. 그래서 난 토끼가 로즈인 줄 알았는데 필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와 이 영화 진짜 탁월한 해석력. 대단한 그러니까요. 영화를 만들었구나. 이런 심리를 토끼를 통해 가지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토끼가 자주 나오거든. 자주 나오는 거는 뭔가 있다라는 얘기야. 거기 말도 나오고 짐승이 많이 나와서 나오지. 제목도 또 짐승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걔들도 못했네.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토끼를 보면서 장갑과 토끼를 보면서 야 감독이 참 꼼꼼히 썼구나. 디테일에 강하고. 그럼 소설을 얼마나 더 꼼꼼하게 썼을까? 그렇죠.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드라마 천국 같은 이런 코너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영화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파헤치는 해주고. 그런 코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보면서 필이 맨손으로 그 고기를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그러다가 손에 상처 난 것도 피터가 얘기하잖아. 손 상처 심하게 났네요. 그리고 얘기를 해주고 그 한참 앞에는 맨손으로 작업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상처 난 거 얘기해주고 그리고 가죽 팔려서 나중에 그 피터가 준비한 가죽을 그 맨손으로 만지게끔 물속에 네, 그 네. 맨손으로 만지게끔 피터가 딱 들고 들어오고 와 그러니까 참. 죽은 고기. 그러면서 피터가 그 의술용 그 의왕용 장갑을 끼고 그 밧줄을 만지잖아요. 그것도 참 묘했어. 그 장면에서 나는 사랑이 떠올랐어. 왜요? 피터는 필을 좋아했어. 좋아했을 수밖에 없지. 여름 내내 방학 내내 그러니까 같이 뭐 성적 했던- 취향이 같았어 둘이. 피터도 필도 둘 다 동성애자였었던 거야. 그 필이 피터한테 어떤 그 동성애적인 그런 게 끌렸고 그 피터도 필한테 끌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담배 피우는 장면이 그렇죠. 에로틱한 거. 에로틱하고 그 잡지를 보면서 알았던 거야. 그렇죠. 그리고 피터도 자기가 그런 성향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그렇지. 거야. 그래서 이 사랑과 그 우정 사이처럼 엄마와 이 필과 이 사이에서 피터도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을 그렇게 만졌지 마지막 장면에. 그래도 혈연이 이겼네요. 혈연이겠지. 엄마에 대한 사랑이. 그래서 이 영화가 참 대단한 영화였구나.
참 잘 만든 영화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많은 장치들을 숨겨놨는데 자연스럽게 연기를 시켜놓은 거야. 근데 그걸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싶네요. 왜 나 같은 애도 보는데 아유,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 보여. 그렇게까지 안 생각 안 보여요. 하지. 나는 못 봤어. 산에 개가 어딨어? 아니 나는 그 장면 보면서 와, 아니 화면 가까이 가면 보여요. 아니 이 굉장히 먼 풍경을 많이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와 굉장히 멋있게 그러니까 롱샷을 했다가 또 숏 컷을 했다가 그런 조절을 자유롭게 막 하면서 굉장히 멋있게 화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뭐가 보인다고 그래도 에? 뭐가 보이지? 왜 바닷가 같은 데 가면 바위 뭐 코끼리 모양인데 뭔 코끼리야 이러면은 이렇게 뭐 설명을 해주면 코끼리를 그러니까. 닮았구나 이런 것처럼 그 강아지 그림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세히 아니 보면. 그 필이 그러잖아요. 보이는 사람에게만 느끼는 사람에게만 보인다고 말해줘도 모른다고. 그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응. 성적 취향이 같은 사람들은 같은 게 보이는 거야. 그럴 나도 수 있겠네. 취향이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우리 그 핸드폰 보다 보면은 뭐 성격 테스트하면서 뭐가 보이세요?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 성적 취향 또는 이런 뇌 구조가 뭐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한테 개가 보인다고 그럴 때 피터가 필이 깜짝 놀랐던 게 얘 나랑 같은 애인데 그렇죠. 거기서 나온 거야. 긍정적으로 느꼈잖아요. 그게 어떤 나는 그렇게 그 메시지를 보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공감이잖아요. 나에 그렇지. 대한 그렇지. 공감. 그렇지. 그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죠. 벌써 이제 한 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그렇죠. 그러니까 방학 때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여가면 뭘 가리키고 같이 다니고 막 지네 엄마가 봤을 때 피터가 의아할 정도로 자기 아들이 의아할 그러니까, 정도로 그렇게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 필이 동생이 뺏긴 거를 그 다시 되찾아 오려고 로즈를 그렇게 압박하고 휘파람 소리로 계속 압박을 하잖아. 플러팅을 걸고 그래갖고 휘파람 소리에 그 로즈가 첫 장면에 그 바닥 청소지를 하고 뭐 이러면서 손님을 받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 밖에서 떠드는 사람들 뭐 술 먹고 떠드는 사람들 갖고 막 욕을 해.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는 술이 제일 싫고 술 먹는 사람을 제일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그랬어요. 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야. 얼마나 싫었으면. 그 첫 잔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요? 로즈의 첫 잔? 술의 첫 잔? 첫 잔? 로즈가 술을 처음 입에 댄 장면. 그건 모르겠고 그냥 뒤에다 숨겨놓고 막 몰래 마시던 것만 그거 생각나는데. 저기 아니 그 레몬 그렇지. 그거 우산 피아노. 꽂은 거.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에서 망신당하고 그러니까, 나서 그 피아노 위에 올려있던 그 뭐랄까 칵테일을 한 모금 찔끔 먹어. 찔끔 먹고 인상을 팍 써. 그러더니만 꿀꺽 먹어. 그게 로즈의 첫 잔이었어. 그리고 나서부터 숨겨놓고 그러니까 먹고 숨겨놓고. 여기서 홀짝 저기서 홀짝 먹고. 그걸 또 다 보고 있잖아, 필이. 필이 보고 피를 있는 게 항상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잖아. 필이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휘파람을 계속 불렀어. 휘파람? 네. 휘파람을 계속 불잖아요. 그러니까 로즈는 휘파람 소리 들을 때마다 갖고 술을 먹는 거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게 왜냐면 피아노를 못 쳤다는 망쳤다는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무시를 확 주고 트라우마 아니지 그 아들에 대한 비난을 했을 거기서부터 때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된 거고 집에 그러면서 들어와서는 이제 그 휘파람 소리하고 계속 박차 소리 뭐 그런 거 아들에 대한 비난은 한 가족이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그래- 나쁜 녀석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피를 근데 이제 한 가족이 그렇지. 됐을 때는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네요. 종류가 다르네. 그거는. 그리고 조지가 로즈를 굉장히 사랑했잖아. 어. 그러니까
그 사실 처음 집에 와가지고 이제 욕실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그는데 그 필의 표정 그리고 나중에 나가서 말을 막 두들겨 패잖아. 그리고 이 소리 그 옆방에서 그러니까 나는 소리 그 소리들 그런 거 민감해. 웃음소리 뭐 사실 로즈는 피아노를 잘 칠 것 같지는 않았어. 근데 억지로 그래도, 막 밀어붙여가지고 피아노를 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꺾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아, 이 영화의 명장면이나 명대사가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명장면이라 나는 그 장면이 참 좋았어요. 이 로즈하고 그 집에를 가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언덕 위에서 내리잖아요. 차 마시는 거, 응? 차 마시고 춤추는 장면? 춤추는 아니 거. 춤추는 그렇지. 그 춤을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도 그 장면이 응. 너무 좋았었는데 그 겹치잖아.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밀려났네? 거기서 아니 나는 그 춤추는 장면에서 울어. 뚱보가 조지가 울어요. 맞아. 조지가 울어. 그러니까 로즈가 와갖고 왜 우냐고 물어봐. 근데 그때 조지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요? 혼자가 아닌 게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운 거야. 이렇게 눈물이 한 줄 이렇게 쭉 흘리는데.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게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장면을 보고 조지가 굉장히 외로웠구나. 그 많은 식구들하고 같이 살면서 옆에 침대 바로 옆에 형이 있었는데도 조지는 항상 외로웠구나. 그 외로움을 끝낼 수 있었다라는 게 너무 기뻐서 그 친구는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왜 집을 가다가 갑자기 내려서 춤을 추고 그러는지 그게 조금 의아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장면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남게 되니까 그 장면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 장면이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구나 싶어가지고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나는 그 눈물이 기억이 남았지. 저는 명장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피터와 필의 담배 나눠 피우는 그 장면 한 셌지. 장면. 너무 셌어요. 네, 명장면으로 꼽겠습니다. 명장면 얘기했잖아요. 그 선점에서 밀려났지만 아무튼 그 춤추는 장면. 그리고 사실은 그 컴버배치의 알몸을 볼 수 있었던 그 호수 진흙 장면. 진흙 장면. 그 배가 장면도 나왔어. 좋아요. 배가 나왔더라고. 아니 목장에서 일하는 남자가 배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영상미가 너무 뛰어나서 나는 이 영화를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건 극장용이다. 이건 극장 가서 봐야지. 진짜 와 너무 웅장한 장면들, 광활한 장면들이 작은 화면으로 보기엔 너무 아깝다.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뭐 소몰인지 뭔지 말벌인지 하고 막 이렇게 떼지어서 몰려가는 장면들 뭐 그런 것들 되게 웅장하잖아요. 그 미국의 그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옛날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오래된 소설의 배경은 그 몬테나주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이 아주 시골이면서 그런 목장이 많이 있고 그래서 가을의 전설이나 뭐 이런 영화들도 다 몬테나주 막 이런 데 많이 나오죠. 네, 몬테나주거든요. 근데 여기도 몬테나주 아니에요? 네, 거기도 몬테나주. 몬테나주.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 뭐지? 그 범인 잡는 그런 저기였는데 세븐? 시리즈물 아니 그거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거 거기에도 몬테나에서 온 여성을 촌뜨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몬테나는 미국의 몬테나는 그런 곳이구나라고 느꼈죠. 그렇구나. 그 장면도 멋있었어요. 나는 그 손수건 장면. 손수건 장면이 하얀 손수건. 그 손수건을
그 보니까 항상 목에 메고 있더라고. 그렇죠. 그쵸. 처음에는 손수건에 목에 매였는지를 유심히 안 봤는데 그 호수에서. 호수에서 그 손수건 갖고 노는 장면을 보면서 와, 손수건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스승이 자기가 목장을 가질 수 있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말 모는 법도 알려주고 살 수 있게 하는 법도 알려줬지만 가장 소중한 거는 그 결국은 그 저기였잖아. 서로 간에 느끼는 동성애 사랑하는 마음이지 사랑하는 뭐.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조지한테 항상 뭐 얘기하고 피터한테도 얘기하고 그 사람이 우리한테 뭘 줬는지 기억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결국은 속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이었었던 거죠. 사랑만 갖고 있었던 거죠. 이 감독인 제인 캠피언이 네. 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오래된 과거의 감정을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안전함을 느끼는 외롭고 고통받는 연인이었다. 오, 딱 맞는 말이다. 그러게. 그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죠. 그러니까 감독이 요구하는 것을 표현이 표현이 잘한 거. 똑 떨어지잖아. 아니 그 호수에서 스카프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에로틱할 일이야? 그렇지. 그런데 그 옛날에 과거의 감정을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안전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추억 속에 사는 거지. 얼마나 절절했으면 그럴까? 원래 첫사랑이라는 게 그런 걸 거예요. 참 재밌는, 나는 그런 영화 평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재밌는 소설이 뭐냐, 그렇게 뭐 이렇게 재밌게 소설 읽었냐, 뭐 그러면 나는 이거는 불량식품 맛이다. 맛은 있고 보기는 좋은데 먹고 나면 몸이 해로운 불량식품 맛이다. 라는 그런 소설들이 너무 많다. 영화도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불량식품 같은 영화. 보기 좋고 재밌고 맛있고 또 먹고 나니까 몸 상하고. 그런데 이 파워 오브 도그는 그 사찰 음식 같아. 너무 건강한 맛이야. 건강한 영화야. 그렇게 극찬을.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내가 굉장히 좋은 영화 한 편 봤다라는 그 맛있는 음식 대접 잘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좋은 영화 봤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이 드라마 천국 청취자들이 파워 오브 도그를 꼭 보고 싶게 표현을 했어요. 볼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진짜 좋은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에마 스톤이 추천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요. 고마워요. 좋은 영화 추천해줘서. 간만에 좋은 일 한 거 같네. 우리는 항상 이제 불량식품에 너무 길들여지다 보니까 이런 좋은 영화들을, 그러니까 누가 예술 영화, 좋은 영화, 이런 영화가 좋은 영화고 예술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고를 수 있는 눈도 필요해요, 정말.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좋은 영화다 할 거예요, 아마. 화면도 너무 좋고 영상도 좋고 뭐 어떤 숨겨진 그 의미들도 좋고 메타포도 훌륭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도 아주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줄 평 짧게 한마디씩 하고 오늘 파워 오브 도구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루시 한 줄 평. 컨버비치는 역시 컨버비치다. 맞아요. 자, 엠마. 사랑의 종류에는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모자 간의 사랑이잖아요. 네. 피터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결국은 승리했다. 결국은 승리했다. 네. 그렇죠. 결국은 승리했죠. 참. 그 사랑이 승리했어요. 많은 사랑이 있었지만. 저는 서부극 아닌 서부극. 너무 재밌는 서부극. 자, 우리 이쯤에서 황해의 무법자 또 다른 버전을 들으면서 다음 주에 만날 것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